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충 국진입니다. 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고 저는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영상 찍는 지금은 결승 대진이 막 완성되었는데 아마 월드컵 끝날 때쯤 되어야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늦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 고생 너무 많았고 감동 전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시즌이 전해주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 즐기느라 요즘 살짝 여유있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밌잖아요. 이게 선수들 최고의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그 흥미로움, 즐거움, 두근거림 또 어디서 찾을까 생각해보면 신고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겠다 달리는 그 답변들 이게 또 즐겁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대단한 신고들은 아니고요. 신호 위반하는 차량들 신고 모음 리뷰입니다. 밥셔틀 신호 위반하는 거야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거의 패시브다 보니까 오늘은 살인자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사륜자동차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느냐 뭐 밥셔틀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그런 것들만 잘 보이더라고요. 이륜차가 신호 위반하는 모습들 보면서 딸배딸배 거리잖아요. 저는 좀 더 품격 있게 밥셔틀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운전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뭐 딸배딸배 거리는 건 이해를 하겠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사륜차도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운전 잘하는 줄 착각하면서 신호 위반하는 뭐 위반충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뒤에 띄워드리고 있는 영상들이 이제 제가 신고해서 과태료 처리된 영상들이고요. 일하면서 들으시거나 운전하면서 제가 주저리 헛소리하는 거 듣기만 하셔도 뭐 좋고요. 음성 듣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신호 위반하는 장면들 보면서 힐링하셔도 좋습니다. 살인차의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으로 7만원짜리 티켓이 날아가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13만원짜리 과태료 티켓이 날아갑니다. 이 과태료 티켓 날리기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 경고 처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사람들 보면 드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부끄럽지 않은지 부끄럽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이게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뭐 도로에 아무도 없어요. 완전 새벽이야. 뭐 카메라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이상한 댓글 달까. 물론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 본인이 아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이게 나중에 다 생각이 들면서 이게 부끄러워지고 그러거든요. 저도 도로교통법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 아내에게도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거든요. 과태료 한 번씩 내더라도 신호 위반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 세이브 하면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득인 거고 신고충 생활 때려치고 나도 이기적으로 사는 게 뭐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으로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해준 말이 있거든요. 이상순 기호리 부부가 어디 방송 나와서 한 말이 있대요. 이상순 씨가 무슨 의자를 이효리 씨랑 같이 만들었는데 그 나무 재료들을 손질하면서 사포질로 마감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순 씨는 이 의자를 뒤집어서 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진짜 무슨 명품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마감 작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효리 씨가 오빠 거기 보이지 않는 부분이야. 거기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상순 씨는 내가 알잖아 뭐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 주저리 쓴 거라. 이 대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여기 마감 작업 안 한 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찝찝하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마감을 해놓는다는 거거든요. 뜬금없이 이효리 이상순 부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야 이게 신호 위반도 시간 세이브하고 그 고속도로 나들목 같은 데서 본의 아니게 새치기하고 뭐 돌아갈 길 중침에서 시간 세이브하고 그러니까 뭐 위반충 생활을 하면서 과태료 티켓을 쳐맞지 않더라도 신호 위반하는 거를 본인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로?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돌아봤을 때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위반충들이 그러는 거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겠죠. 나중에 뒤돌아보면 부끄러울 걸. 그래서 정직하게 페어플레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종종 현재 타임이 올 때가 있다. 그런데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 떠올리면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요. 선진교통 문화 만들어가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힐링 영상 몇 개를 좀 리뷰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리뷰는 딜레마존 신호 위반 영상인데요. 뭐 혹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딜레마존까지 신고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렇게 밟고 신호 위반하는 게 너무한 걸까요? 아니면 신고를 하는 게 너무한 걸까요? 제가 정확한 통계를 뭐 가지고 온 건 아닌데 딜레마존에서 무리하게 통과하려다가 사고 나면 사고 정도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 사고 정도가 심한 이유가 이륜차들은 뭐 예측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딜레마존이라고 뭐 억울해 할 것도 없는 게 제 신호 기준으로 보면 녹색 신호 들어왔을 때 위반충의 위치는 정지선 기준으로 한참 뒤에 있었고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그리고 저쪽 신호 빨간불 되었다고 제가 보고 있는 신호기가 바로 초록불이 들어오느냐? 아니죠. 약간의 딜레이가 있죠. 교차로마다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 이런 대형 교차로에서는 1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서 실제로 빨간불 들어온 거는 한참 더 전일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차도 신호 위반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저는 제 신호기를 기준으로 신고하니까 이거 차 뭐냐 이거 미니 컨트리맨만 신고할 수 있었고요. 상암 DMC 근처였는데 무리해서 통과하려다 보니 속도도 많이 붙어있는 상태였고 위반충이 내려온 도로는 내리막길이라서 운동에너지도 상당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신고가 되냐? 네, 됩니다. 예, 과태료 처분되었고요. 답변 내용 보면은 과태료 13만원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그렇고요. 보시면서 이제 힐링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두 번째 힐링 영상 리뷰입니다. 이번에도 딜레마 존 위반 영상인데요. 여기 요 차 보시면 되고요. 이건 딜레마 존 위반도 아니고 그냥 신호 위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속도가 붙은 상태도 아니고 천천히 가다가 빨간불 한참 더 전에 들어옵니다. 이 볼보 XC60인가? 볼보라는 이 브랜드가 안전 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브랜드들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행자 안전까지 이제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뭐 안전도에 대한 이 하드웨어는 갖춰졌는데 이 안에 운전하는 드라이버는 소프트웨어라고 뭐 봐야 되겠죠. 이 하드웨어가 좋으면 뭐합니까? 소프트웨어는 신호 인지 능력이 완전 쓰레기죠, 쓰레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자동차만 놓고 다룬 게 아니고 좀 더 넓은 이 범위에서 보았을 때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는 결정권자 드라이버까지 포함시켜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여기 머리통에 들어있는 걸 우동설이라고 하잖아요. 양심 없는 인간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해하려고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니까 뭐 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슷한 구조의 인근 도로에서 비슷한 딜레마존? 이번에도 뭐 딜레마존 위반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방금 볼보랑 그 비슷한 위반 영상인데요. 파란불에서 노란불 점등이 되고 저 앞에 맞은편 GV80이 리뷰 대상이고요. 적색등 언제 점등되었나 봅시다. 이 차량이 멈췄을까요? 네, 멈추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리뷰하고 있겠죠. 바로 사람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예, 초딩 것 같은데 아빠랑 같이. 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역시 똑같이 과태료 13만원짜리 잘 날라갔습니다. 이 뒤에 있는 밥 셔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죠. 물론 앞번호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신고는 못했지만 말이에요. 힐링 되었다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제 앞에 있는 이 덤프트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배드림이나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보면 덤프트럭이 운전 거칠게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욕 많이 먹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는 못해서 체감은 잘 못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차 옆 지날 때는 항상 제가 조심하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하죠. 이런 건 신고하면 뭘로 들어가느냐? 뭐 난폭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형사처벌 될 수 있게끔 이런 거 되지 않을까요? 네, 그냥 신호 위반입니다. 대형 화물이라서 과태료 8만원. 이마저도 저 같은 놈 만났으니까 8만원짜리 티켓이라도 발송이 된 거고 보통은 건축기계 번호판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티켓 보내고 싶어도 뭐 다들 못 보내시죠. 제가 사용 중인 블랙박스는 70마이 A800이라는 모델인데요. 다행히도 번호 식별이 되긴 되더라고요. 70마이 A800이 최저가로 사면은 이제 13, 14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데 후방 카메라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전방으로만 구성할 경우에 뭐 10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고요. 10만원 남짓한 돈을 가장 공익적이고 유용하게 쓰는데 이만한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제 차가 이제 두 대인데 A800 출시 전에 썼던 70마이 프로 모델도 또 있어서 지금까지 총 3대째 쓰고 있는데 이 개꿀입니다, 개꿀. 정말 이거는 안 쓰면 손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뭐 제가 뭐 70마이 쪽에서 뭐 땡전 한 푼 받은 거 없고요. 네, 블랙박스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70마이 A800 사시면 됩니다. 덤프충 리뷰하다가 또 얘기가 샜는데 연비운전 하느라 이러는 거잖아요. 물론 사고는 안 났지만 언젠가는 사고 크게 낼 것 같죠. 근데 지금 진짜 생각할수록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회전하는 척 신호 위반하는 차량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고요. 전문용어로 우회전 페이크라고 하죠. 새벽이었는데 역시 번호 식별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 혼자 있을 때 카메라 폐하려고 그러는 건 이해하겠다고. 근데 신호 기다리고 있는 저도 있고 다른 차들도 뻔히 있는데 이거 완전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한 1분 빨리 가는데 통행료로 과태료 7만원짜리 보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신고하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거 후방 영상 보시면 뒤에 모닝이 또 따라오고 있는데요. 전방 영상에 신호기가 노란불로 바뀝니다. 이거 딜레마존이라고 그냥 밟고 가기에는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경적이 또 날라오거든요. 뒤에 있는 모닝이 누른 것 같은데 그러고는 이제 제 오른쪽으로 신호 위반해서 지나갑니다. 소리 들어보시면은 아이고 공부를 또 좋아하네 보니까 책을. 아,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옆에서 지금 어머니께서 응원해주고 계세요? 엄마한테 응원 비상 녹화를 시작합니다. 좀 전해주세요. 어머니
아이고 공부를 또 좋아하네 보니까 책을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닝 차량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필이면 사람을 잘못 골랐죠. 영상 다시 분석해 볼게요. 자, 노란불이 언제 들어오나 봅시다. 한참 뒤에서 들어오죠. 그럼 대략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인지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완전 넉넉하게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인지하는 시간이 한 1초 정도로 계산을 해서 30프레임 뒤로 옮겨 볼게요. 저한테 시비 거는 분들이 너는 뭐 신호 다 지키고 뭐 깜빡이 매번 켜고 실선에서도 차로 변경 안 하냐 그러는데, 불가항력적으로 하게 되는 뭐 노란불 코앞에서 들어오거나 인지가 조금 늦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경우 외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이렇게 먼 거리에서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안 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도리어 내가 가더라도 이게 너는 멈춰야 되는 거 아니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게 스크립트 작성 중에 신호위반 뭐 있었던 거라 보나마나 이거는 7만원짜리 신호위반 과태료 용지 날라가겠죠. 용지 받고 이불킥 할 거 생각하면 개꿀, 이거 기분 너무 좋고요. 그런데 이거 영상 신고하려고 이제 컷 편집하다 보니까 후방 영상 속에 이제 다른 신호위반 차량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건널목 보이시죠? 후방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이는 저쪽 신호가 빨간불이면 맞은편 신호도 빨간불인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또 신호 위반해서 교차로 통과하죠. 그리고 전방 블랙박스에서 방금 그 차량의 이제 번호가 보이고요. 이걸 보고도 이게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런 거는 신고할 때 서술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신고했던 멘트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적신호 직진하여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전방 블랙박스에서 확보한 피신고 차량의 번호판이 후방 블랙박스에서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아래 설명을 추가합니다. 후방 블랙박스에서 피신고 차량의 맞은편 신호가 적신호인 게 확인이 되고 해당 교차로 신호기는 양쪽 직진 신호가 동시에 점등이 됩니다. 따라서 피신고 차량은 적신호에 직진 후 신고인이 위치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 번호판 확보는 전방 블랙박스 영상으로 첨부합니다. 후방 블랙박스와 전방 블랙박스 차량들 진행 상태가 K5, SM5, 모닝, 산타페, K5, 폭스바겐, 이거 모델 모르겠어요. 베누, QM6로 동일합니다. 차량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일성을 인정해서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의 바르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저도 이런 거는 영상 편집도 잘 해야 되고 디스크립션을 잘 달아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렇게까지는 신고를 안 해요. 모닝 때문에 이거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 탓하지 마시고 모닝 탓 해주시면 됩니다. 모닝 탓. 제 영상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보신다면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시고요. 이게 영상이 조금 길어지기는 했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이번에는 이게 제가 우회전 하자마자 저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방향 신호기도 직진 신호이고 여기 건널목은 보행 신호 시에 유턴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저번에 같은 유형으로 택시 신고한 것도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신호 위반이 확실하잖아요. 제가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기가 초록불이니까 저 앞에 유턴하는 차는 이제 신호 위반이 아닐 수가 없겠죠. 제가 또 연비충이라 바로 우회전하니까 속도 잘 안 내는데 신나가지고 이거 번호 확보하려고 성능내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 정도로 열심히 벌어들인 과태료, 이게 다 세수인 거고 이렇게 확보한 세수의 혜택은 누가 보는 거라고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항상 감사하시고요. 보답으로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에 야 국가대표 신고충이라고 힐링 채널이 있는데 답답할 때 보면 이거 진짜 완전 개꿀이야. 뭐 홍보 한 번씩만 해주시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영상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신호 위반으로는 뭐 재밌는 영상 너무 많은데 좀 아껴놓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하실 때는 늘 뚝배기 조심하시고요. 곧 연말인데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될 때까지 영상 올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새해 인사 올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